영어 리듬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 리트모스는 계획적인 움직임 또는 규칙적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양이나 꼴에 해당됩니다. 리트모스는 헬라어 동사 레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말 뜻은 흐르다입니다. 헤라클레토스의 사상을 정리하며 플라톤이 말한 판타레이, 곧 모든 것은 흐른다의 그 레이입니다. 아무튼 리트모스는 흐름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주어진 패턴 또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음악이나 춤과 관련된 맥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시간, 운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되었으며 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 또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리듬을 이해하기 위해 박과 박자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 박은 음악에서 시간의 최소 단위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소리입니다. 박자는 음악의 박을 일정한 그룹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리고 리듬은 박과 박자의 패턴을 조합하여 형성되는 음악적인 움직임입니다. 쉽게 말해 소리인 박이 있으면 강박과 약박 등이 생기는데 이것을 일정한 규칙에 맞춰 묶은 것을 박자라고 하며 리듬은 고정적인 박자가 아니라 박의 변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들레즈는 천개의 고언에서 리듬은 척도나 박자가 아닌 그것이 불규칙하더라도 라고 합니다. 리듬을 박자로부터 분리, 아니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들레즈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지점에 플라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톤과 헤라클레이토스는 리트모스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입니다. 곧 박자로 이해되는 질서와 리듬으로 이해되는 변화의 차이입니다. 플라톤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질서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리트모스에서 고정적인 박자를 보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규칙하고 변화하는 리듬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두 철학자의 음악에 대한 다른 이해입니다. 플라톤은 리트모스를 영원한 질서와 관련시켜 리트모스가 이상적인 형태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만 진정한 아름다움과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은 예술과 음악을 통해 이 이상적인 형태들에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곧 합리적인 모양과 꼴입니다. 만물은 수라고 생각한, 구체적으로는 숫자를 통해 깨닫다가 정확합니다만 아무튼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이겠죠. 반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의 불규칙성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리트모스를 자연의 움직임과 흐름에 연결시켰는데 그에 따르면 모든 것은 지속적인 변화와 불규칙성을 가지며 세상은 영원한 질서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세계의 불규칙성과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하며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술과 음악을 통해 플라톤과 피타고라스 학파처럼 조화와 질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양성과 변화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는 이렇게 리듬에 대한 상이한 두 가지 전통이 존재합니다. 한쪽은 흐름 안에서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변화하는 다양한 형태를 찾아냈고 다른 한쪽은 상위의 척도, 곧 박자가 이 리듬, 곧 다양한 흐름을 규제하는 운동의 질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2500년간 승리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을 형성한 것입니다. 결국 플라톤주의 전복을 선포한 들레즈는 헤라클레이토스와 베르그소, 니체 등을 통해 리듬의 원래 의미를 복원합니다. 꾸미는 박자 음치입니다. 박자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암기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때 작곡가를 꿈꾸었던 음악가입니다. 고2 때는 3분의 3박자 플러스 2분의 2박자의 곡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5분의 5박자를 크게 두 박으로 나눈 것입니다. 기존 2박, 3박을 혼합한 것입니다. 아마도 헤라클레이토스의 피와 들레즈의 살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체질적으로 헤겔과 칸트가 몸에 맞지 않습니다. 코드의 갇히기를 싫어하는 진리를 통한 자유를 외치는 예수의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일정한 심장 박동수의 안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박자의 변주에 새로움을 느끼는 영원한 노마드인가 봅니다.